안녕하세요. 20대 창업가들을 알아가는 컨텐츠 다음 창업입니다. 저는 호스트 시원한 남자 하남자고요. 오늘은 하남자 단독으로 팟캐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경남권 소재 제조업 회사에서 이제 일을 배우고 있는 단계죠. 네. 회사를 앞으로 운영해 나가실 이군을 모셨습니다. 이제 출연자의 요청하에 가명을 쓰게 되었는데 이 부분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튼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군이고요. 저는 경남권에서 지금 제조업, 특히나 저희는 모직업을 주로 종사하고 있는데 금속가공도 조금 더 하고 있고요. 그런 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향후 5년 내에 조금 운영을 맡게 될 이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다음 창업 채널 출연해 주신 점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바쁘실 텐데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또 이렇게 우연하게 기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회사 관련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히 이제 경남권 소재 제조업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업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현재 경남권에서 저희가 금속 가공 그리고 화학을 조금 하고 있고요. 위에 부동산업이나 이외의 업종들을 조금씩 하고 있어서 5개 법인 운영 중인 상황이 있습니다. 아, 법인이 5개예요? 네. 그럼 그 중에 주력 사업은 모직으로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모직업으로? 모직업이면 실제 섬유를 이렇게 제작을 공장 내에서 한다라고 이해도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섬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확히 얘기하면 모직이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방사방적이 있고 또 천을 짜는 애들이 있고 저희는 특히나 이제 실을 만드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종사를 하고 있고 이외에도 금속 가공이나 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분야와 관련 없이 금속은 특히나 뭐 자동차 부분도 조금씩은 하고 있고 그런 느낌으로 여러 분야를 약간씩 하고 있는 느낌의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회사 매출 규모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가 단순히 얘기해서 2021년도, 22년도 기준으로는 1,400억에서 600억 정도 되고요. 1,400억이요? 네. 아, 네네. 그리고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는 사실 저희가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제조업 자체가 수주를 딸수록 손해를 보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이번 연도는 한 1,200억에서 1,100억 정도 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000억 이상은 나오는 법인이네요? 그렇죠. 연마다 조금 다른데 그래도 엔간하면 평균이 1,000억 정도는 된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꽤 큰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현재 지금에는 경영에 참여하고 계시진 않은 거죠? 네, 저는 아직 나이가 조금 그렇게 경영권에 참여할 정도의 나이는 아니라서 이제 그냥 배우는 정도의 입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 재벌 2세 정도인가요? 저희는 재벌이라고 한다면은 이름을 누구나 아는 정도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재벌까지는 아니고 그냥 준 재벌 2세 정도. 지역 유지 정도. 지역 유지 정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상당히 겸손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 모직 위주로 진행을 하고 계시고 매출은 1,000억대 규모 정도 나온다.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소재 중에 하나예요, 사실. 매출 1,000억이 나오는 회사를 이제 앞으로 경영을 하시게 될 분이시면 평소에 좀 생각하시는 것들도 굉장히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고 있는 고민이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음 창업에서 좀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사전에 듣기로는 이 사업을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된 회사라고 들었는데 얼마 정도? 네, 올해로 이제 66년째가 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66년이요? 네. 66년이면 이제 2024년이니까 거의 1960년대에 시작을 하신 건가요? 정확히는 1958년이죠, 저희가. 58년이요? 네. 와, 그럼 정말 오래됐네요. 네. 6.25 전쟁 지나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요. 네. 조부님께서 시작하신 사업이고 저희가. 네.
그래서 그때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이어져 왔다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남권의 기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군께서는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 맞습니다. 대학교를 이제 마치고 경영권을 승계받는 계획인 건가요? 저희 뭐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경영권을 승계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희 드라마에서 좀 나오는 그런 이미지들이지 아, 않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사실은. 네. 네.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은 대체로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고 그 업계 자체 일을 배운 다음에 이직을 해서 승진하는 경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따지면 승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근데 그런 드라마적인 승계보다는 저도 관련 업계에 종사를 해서 대기업에 취직을 한 다음에 이직을 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그냥 바로 이제 오늘부터 너가 회장이다가 아니군요. 아, 그렇죠. 저희는 회장이다라기보다는 음. 특히나 저희는 사실은 경남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름보다는 사실 모르는 이름의 경우가 더 많을 텐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 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입장으로 조금 대기업에 취직을 하는 걸 좀 더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요새. 대기업 취직 쪽으로? 그렇군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네요, 그런 루트는. 아유, 네. 저는 이제 뭐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드라마만 봤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태어나셨잖아요. 그거. 아, 그렇죠. 아, 그분은 다시 어. 태어나셨으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내가 이 부분은 좀 발전시켜보고 싶다. 혹은 내가 이걸 목표로 삼고 있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향성이 있는지. 사실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 방향성은 다른 게 아니라 직원 복지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직원 복지랑 다를 수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그 직원 복지라고 하면 저희가 월급은 그래도 잘 나오고 다만 휴가가 연차가 좀 이상하고 약간 구내 식당이 좀 이건 사람이 먹을 수 있나 이런 느낌인 건데 경남권은 약간 이게 다릅니다. 월급 밀리는 회사가 훨씬 많고요. 연차는 고사하고 그냥 조모상 아니면 부모상에도 휴가를 잘 안 주는 회사도 많았습니다. 불과 7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저희가 그런 걸 좀 바꾸고자 시도를 해 왔었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중소기업의 인기가 떨어지는 시대가 아닙니까, 사실은. 벤처든 중소든 간에 근무 환경이 되게 훨씬 좋으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저희가 좋은 선진적으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근무 환경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같이 병행하면서 이익과 매출을 맞추는 방향으로 경영을 맞춰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직원들의 복지를 먼저 좀 우선적으로 챙기는 게 단기적인 목표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놀랐던 거는 아직까지 뭐 연차 사용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은 기업들이 꽤 많나 봐요, 경남권은. 그런 경우를 좀 없애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경남권 자체가 경상도 자체가 그런 분야에 있어서 좀 많이 열악한 그 지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기업 문화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럼 사업 쪽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모직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신데 모직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고객이 어떻게 되나요? 모직 같은 경우는 주로 B2B 업계로 갑니다. 옷을 만드는 업장들이죠. 사실 제일 유명한 업장들이라고 하면 스파오가 제일 유명하죠, 한국에서는. 스파오 같은 경우는 제일모직, 즉 저희가 아는 삼성이라는 유명한 브랜드가 있죠. 그곳 산하의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머니 파워가 있고 돈이 많고 또 공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즉 이 운송 자체에 대한 능력이 있는 종류의 기업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사실은. 이 정도로 원탑에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속으로 원탑이라고 하지만 등급이 되게 높은 업장들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다 사양길에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모직은. 저는 그래서 B2B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많이 뽑아낸다기보다는 좋은 천을 뽑아낸다, 모직은. 그런데 더 중점을 두고 있고요.
뭐 몇몇 업계에 있는 종사자분들께서는 특히나 이제 사장님들 분들께서는 차라리 모직을 버리고 그냥 다른 나라로 가버리자라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국내에 남아 계신 분들은 품질을 높이지 않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직은.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좀 최대한 품질을 높여서 이제 국내든 국외든 계속해서 B2B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겠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모직이라고 한다면 폴리에스테르 아니면은 울 정도가 있겠죠. 좀 고급이라고 하면 캐시미어가 있는데 사실 캐시미어만 쓴다고 해서 마냥 좋은 건 또 아니란 말이죠. 캐시미어도 고급품이 있고 저급품이 있듯이 울도 고급품이 있고 저급품이 있고 그 외에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옷에 관심이 있지 않은 이상 잘 모르는 원재료 같은 경우는 알파카라던가 알파카 그 뛰어노는 친구들 아닌가요? 그 친구가 침 잘 뱉고 그죠? 네, 그쵸. 막 타투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쵸. 걔네가 털이 되게 좋아요. 근데 품질이 좋고 레빗도 말 있습니다. 레빗이요? 그죠. 그 레빗도 품종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토끼라고 하죠. 저희 네네.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토끼 중에서도 품종이 있어서 털이 좋은 토끼들이 있어요. 그래요? 걔네를 양식해서 키우는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단 말이죠. 해외에서는. 네. 사실은 제일 좋은 털은 따로 있죠. 비쿠냐라고 해서 저희가 캐시미어는 다 들어봤다시피 아시겠지만은 캐시미어보다 이제 훨씬 상등품인 왕족만 들 수 있는 그런 이제 털과 천이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브랜드 중에서는 로로피아나 정도가 있겠네요. 그걸 취급하는 업자면.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건 경남권이니까 사실은 수요가 없으니 할 수는 없고 그냥 뭐 레빗 같은 애들을 섞어서 왜냐면 알파카랑 레빗이 품질이 좋거든요. 섞으면은 울이랑 섞으면은 되게 부드럽고 캐시미어 비슷한 느낌이 나요. 또. 그런 쪽으로 중점을 맞추고 있다고 봐야겠죠. 앞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많이 풀 것 같은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은 어떤 공부하고 계세요? 지금은 사실 되게 사실 공감이 안 되겠지만은 저는 인공지능을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의외네요. 모직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공부를 한다는 게? 특히나 모직이 뒤처진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특히나 테슬라 같은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서 자동차 산업도 되게 엄청나게 발전을 이루고 자동 산업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분야가 접목이 된 게 많은데 그 모직업 자체는 아직도 수동인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동남아가 인기가 제일 많아요, 공장 수요가. 이유 자체가 인력비가 사니까. 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초에.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차라리 깔끔한 공정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활용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림으로써 괜찮은 공정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생산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여튼 결국은 효율적인 거죠. 저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지금은 인력으로 혹은 수동으로 제작되는 그런 공정을 이제 AI를 통해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공부를 좀 하고 있다라고 해도 될까요? 네,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미가 뭐예요?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거에 대해서 맞춰드리자면은 저는 골프를 치긴 합니다. 네, 골프를 치긴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사실 골프라는 이런 취미 자체가 제가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다들 하니까 하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변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 특히 경상이라 아는 형들이 하고 그래서 와라 그러면 가서 놀 줄 알아야 된다는 느낌으로 배우는 거고. 골프장으로 부르세요 보통? 대체로 요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근래에도 한 2주에 한 번 갔다 왔는데 기장에 있는 데를 특히나 겨울에는 잘 안 부르는데 그죠? 저희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런 것처럼은 이 풀에서는 오히려 그런 사치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저도. 여튼 뭐 그건 그렇다 하는데 뭐 이제는 골프가 사실 되게 대중적인 스포츠가 되긴 했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뭐 또래끼리 노는 것도 재밌는 것 같긴 해요, 어느 정도는. 그 위에는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별 다를 바 없는
저는 그냥 소주 먹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클라이밍 좋아합니다. 아, 등반하는 거요? 네네. 그 볼더링이라고 하죠, 볼더링. 음, 지금 서울에도 되게 유행을 한 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클라이밍을 한 지. 서울은 뭐 더 클라이밍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취미 자체가 다르진 않다. 삶 자체는 비슷하다. 음, 뭐 다른 거라고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차이는 있겠죠. 근데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아, 제가 기대한 답변은 예를 들어서 선상 파티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건 아니군요. 아, 그 정도까지 가려면은 네. 저희가 뉴스에서 보는 분주 정도 돼야 제가 보기에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짓궂은 질문을 했는데 되게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가장 큰 고민이 뭔가요? 방향성에 있어서만큼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 크게 나누자면 저는 약간 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무가 있으면 권리보다 의무가 중시되는 사람이라서 저는. 그래서 저는 기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오늘 이 팟캐스트 나오게 됐는데, 이 방향성 자체가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력이 66년 정도가 되고 이번 연도 24년도로 그 정도니까 제 인생 자체가 기업 없이는 대변되지 않고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받아온 돈들 자체가 뭐 이제 많다면 많을 수 있는 돈들이죠. 사실은 액수 자체가 그런 돈들 자체가 사실은 누군가가 열심히 일을 해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액수인 거죠. 그 액수 자체가. 그런 액수들에 있어서 받아먹은 게 있으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방향성 자체도 저는 당연히 이걸 한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키우느냐 아니면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되냐 정도의 차이가 있지, 이 일에 있어서는 다른 막 안 한다라는 선택지 자체는 고민이 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사업의 경영을 앞으로 맡겠다라는 의무감을 가지고 지금 계신 거죠? 뭐 그렇게 봐야겠죠, 사실은. 그럼 그 과정에서 고민이나 이런 건 없어요? 너무 많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예술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술을? 네. 뭔가 용모부터 범상치 않으셨는데 제가 마침 영상이 안 찍혀서 다행인데, 그죠?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처음 뵀을 때 깜짝 놀란 게 머리를 굉장히 장발을 하고 계세요. 장발을 풀어 헤치고 다니시고 이제 옷도 이제 상당히 빈티지한 옷 이렇게 입으시고 좋게 얘기하면 힙하게 약간 그쵸. 좋게 얘기하면 힙한 옷 입고 오시고 네, 범상치 않았는데 네, 그래서 취미가 이제 예술 쪽이시라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그러니까 영화를 찍는 걸 좋아하고 이제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카메라를 만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이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사실은 돈이 되는 분야가 아니기도 하고 돈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돈이 안 되고 사실은 영화가 돈이 되고 영화 안에서도 돈이 되는 분들이 종종 있죠. 몇 명 없지만. 그래서 저희 봉준호 감독님 같은 유명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돈을 벌죠. 그런 분들 빼고는 굶어 죽는 게 예술업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지만. 굶어 죽는 것까지 아니죠.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이에 비해서 버는 돈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에 비하자면 내가 차라리 갚을 수 있는 걸 갚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런 방향성이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서 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잘 아직 확정적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근데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일들보단 해야 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럼 뭐 취미 형태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사실? 사진이나 카메라를 만지는 일은? 그래서 취미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취미로 한다는 것과 온 힘을 태워서 그걸 한다는 거와는 또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제 입장에선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느낌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꿈을 조금 포기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제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사람 이군으로서 좀 최종적인 목표가 있다면 뭘까요? 인생에 있어서의 좀 최종적인 목표. 저는 사실 무엇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그러니까 친구의 말을 빌리자면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기도 하고 한마디로 이제 기분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기업을 해도 이 정도면은 내가 욕먹을 짓은 안 했다 라던가 그리고 돈도 이 정도 벌었다 정도의 기준이라던가 예술을 한다고 해도 이 정도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만큼 영향을 줬다 나를 보고 배울 만한 내 후배들이 있다라던가 아니면 내 세계가 이만큼 알려졌다 누군가는 알아줬다 내 세계를 이런 것처럼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게 이제 1목표인 것 같습니다. 뭘 하든 간에.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 네.